안녕하십니까. 리틀 버럭샘TV의 라일락입니다.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주도 섹터 및 주요 테마 이슈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버럭샘TV의 제자이고요. 버럭샘TV에서 라일락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곳은 개별적인 개인적인 공간이고요. 유튜브 녹화를 하면서 제 스스로 메타인지를 하면서 종목도 공부해보고 시장의 흐름도 파악해보는, 그리고 이슈나 테마가 형성을 이루고 있는 종목들을 좀 한번 쭉 훑어보는 그런 느낌의 이제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뭐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금방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런 놈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미숙하고 이제 세 번째 업로드라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점점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원래 금요일날 바로 올렸어야 했는데 업로드가 늦은 점은 죄송합니다. 고향에 다녀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금요일 양시장은 하락 및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거의 하락에 가깝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1.02% 하락, 거래대금은 6.3조를 기록하였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43%, 거래대금 6.2조로 기록하며 마감을 하였습니다. 거래대금이 연일 부진한 요즘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개인만 코스피, 코스닥을 양 매수하였고, 그리고 기관과 외인은 양 매도로 찍혔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면은 금융투자가 던졌고, 투신과 연기금은 순매수로 들어왔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선물에서 뭐 옵션까지는 제가 리드를 할 수 없지만, 옵션에서는, 선물에서는 개인이 매도 그리고 외인이 크게 들어오면서 순매수를 마감을 했고요. 기관에서는 뭐 좋은 수급은 아니지만 들어왔던 수급에 비해서 나간 거에 대한 부분이 선물로도 찍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첫 번째,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이 되고 있고요.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되었죠. 권한대행이 탄핵이 된 거는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뭐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요즘 우리나라 정치적 시장이지만 빠른 회복이 되어서 이런 불확실성 지속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이례적인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72원, 어제도 0.32% 상승을 하였네요. 4.7원 상승을 하였고요. 달러가 정말 1,500원이 돌파할까요? 1,500원이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힘들어지는 우리나라 경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하락 이슈에 대한 부분은 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미국장이랑 확실히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요즘에 미국장은 신고가를 연이어 쓰고 지금 소폭 조정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을 보게 되면은 신저가 부근에 진입해 있다가 큰 하락을 했다가 마이너스 1.7%까지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전 저점을 살짝 이탈했다가 회복해주는 모습. 그나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보합 혹은 상승으로 마감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저점을 이탈을 했고요. 여기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하락해준 모습, 하락 마감하는 모습.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이 전 저점 627 요 부분을 깨러 갈지 안 갈지는 당연히 모르겠지만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이 미국의 하락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파동이 있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스승님께 많이 배우고 매번 듣는 소리지만 나무를 보는 시장이지 숲 전체를 보는 숲은 시장을 말하고요. 나무는 개별 종목을 말합니다. 분명히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은 섹터들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조선 우리가 크게 수익을 냈던 이 조선 섹터 현대중공업부터 해가지고 HD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동성 파인텍 뭐 기타적으로 하나엔진 삼성중공업 기자재 섹터인 성광밴드 뭐 태광 시장은 내려가고 있지만 조선 섹터에 대한 호황의 기대감에 상승을 해주고 전 고점에서 파동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익히 봐왔던 내용들의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보다 강한 섹터가 많지는 않지만 요즘에 양자암호 섹터가 핫하죠. 대장주인 엑스게이트부터 해서 금요일날 상한가 들어간 KCS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갖고 있긴 한데 금일 거래가 터질 때 분차트상을 보면서 매도를 주면서 일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있는 봤을 때 현재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여기 고가권을 내일 갭으로 뚫어줄 거냐 갭으로 뚫어주면서 날아갈 거냐에 대한 부분은 미지수이지만 내일 시장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안 그래도 거래량이 부족한 부분에서 테마를 강력하게 형성을 했기 때문에 거래량 체크해 나가면서 분할로 매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렇다 보니까 소부장 종목들도 선별적인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2차전지부터 제약바이오, HLB 그룹주가 일부 상승해주긴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조선 섹터와 방산주 그리고 엔터와 금융주 전반적으로 전부 조정을 받았습니다. 2차전지는 신저가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에코프로 신저가, 에코프로 BM 신저가고요. 에코프로 HN도 신저가. 뭐 요거는 뭐 친환경 에너지 부분의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에코프로 그룹주는 같이 하락을 하죠. 상승할 때도 같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도 같이 하락하고 에코프로 머티도 신저가를 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본 김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에서 큰 상승을 만들어내고 500% 가까이 상승을 만들어냈다가 눌렸다가 돌려주었던 여기부터 여기를 깨고 내려간 다음에 반등을 했다가 상한까지 만들었어요. 상한가가 아니고 21.87%네요. 근데 여기를 절대로 깨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깨면 무조건 다 저항입니다. 저항이고 저항이고 지지를 깨면은 그곳은 저항이 되고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곳이 지지가 됩니다. 근데 이곳을 에코프로 머티를 보시게 되면은 강력한 상승을 만들었다가 변곡점이 발생을 하였는데 여기에 돌려준 부분을 깼기 때문에 올라와 봐야 다 저항인 겁니다. 상한가 수급에 거래량 들어왔지만 여기도 돌려준 부분 지지로 깔아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깨면서 신저가를 내고 있는 모습이라 상당히 제한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나왔다가 다시 조정을 받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매수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매수를 하였다가 이 부분이 저항에 걸릴 테니까 이 부분이 올라오면은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해나가는 부분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에코프로버티 갑자기 봤지만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신저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아직 신저가는 아니지만 차트가 상당히 보기 좋진 않습니다. 여기 다중바닥을 형성했던 곳을 깼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더 안타까운 부분이죠. 여기를 지지를 만들어 주면서 상승을 만들어 줬다가 지지를 받아주고 내렸다가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 봉이 상당히 안 좋죠. 음봉에 거래량까지 터졌고 그리고 반등해봐야 다중바닥을 형성했던 곳을 깨고 강력하게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오면 저항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공매도가 되면은 공매도로, 선물 매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선물 매도로 대응을 하면 좋은데, 선물 매도와 괴리율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6% 상승했다가 그대로 꼬라박는 모습, 금요일자였네요. 그대로 꼬라박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뭐 엔캠도 그렇고 전부 거의 다 신저가 부분입니다. 큰 상승을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월차트를 보게 되면 정말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 주었다가 오버슈팅을 만들어내고 하락한 부분은 반등해봐야 저항, 반등했다가 깨면은 또 저항, 버럭 라인을 보러 오게 돼 있다. 그리고 버럭 라인의 볼배 하단까지 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그 시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오버슈팅에 나온 종목들은 선물 매도나 공매도로 대응을 해야지 우리가 신규를 매수를 해서 반등의 폭은 노려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모든 저항대를 뚫고 날아가기는 정말로 쉽지 않다. 그리고 역배열로 진입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조정을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매수에 대한 에코프로를 봤을 때, 매수에 대한 부분을 접근했을 때 현재 지금 우리들의 기준으로 하락에 대한 폭이 상당히 큽니다. 하락에 대한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우리만의 기법으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고점을 뚫고 날아가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종목들, 뭐 금요일날 크게 당연히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도하는 주도 섹터는 나오진 않았고요. 테마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양자암호 정말 강력하죠. KCS 상한가 만들어주면서 전일의 고점을 12월 16일 날 고점을 이루었던 곳을 완벽하게 뚫어내면서 강력한 거래량을 태우며 상한가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고요. 개인은 매도를 하였습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AI 열풍에 이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 들썩인다. 실제로 미국의 양자 컴퓨팅 종목들이 뭐 900%, 1000%, 1700%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영향으로 우리나라 엑스게이트, KCS, 아톤, 솔리드, HFR, 한국첨단소재, 코위버. 한국첨단소재 같은 경우는 좀 차트가 최대 거래량이 들어온 다음에 62평 밑에서 우리만의 기법으로 모아갔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다 우리 거죠. 다 우리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한국첨단소재 가지고 있진 않지만 만약에 다른 종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종목이 움직이는 폭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지켜보고 있을 뿐, 가지고 있진 않지만 갭으로 이 시가를 보다 훨씬 위에 있는 요 부분을 뚫어주면서 그대로 상한가가 올라가면서 장중에도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력한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하늘 소재가, QSI, 아이윈 플러스 전부 역배열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 상승해주고 있지만 강력한 테마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국가 표준 재정이라고, 신기술 표준 재정이라고 소식을 내놨죠. 그렇다 보니까 이 테마들이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다. 가뜩이나 수급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고 상승하는 섹터가 적기 때문에 이 양자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나라도 한번 테마에 대한 급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우리네 같은 경우도 다중 고점을 형성했던 곳을 양봉으로 굳히면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시외 볼 수 있겠다. 양자암호는 한 번에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다 라는 걸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다른 섹터들은 보이진 않고요. 개별 테마 종목으로 젠큐릭스,
56.39억 원 규모 자회사 나노바이오라이프 지분 전량 양도 결정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두 번 연속으로 점상이 갑니다. 근데 젠큐리스 같은 경우는 기업 보면은 뭐 당연히 개판이겠죠. 개판입니다. 만년 적자 기업이고 상장 폐지가 안 당하는 게 신기할 정도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2연속 점상이 나와도 지금 저항권이거든요. 저항권이기 때문에 뭐 상따를 하거나 신규로 진입하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현 로봇 쪽이고요. 지능형 로봇 핵심 부품 개발 완료 속에 해외 고객사와 양산 계약 진행 소식에 대한 부분으로 급등을 하였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 아직 장기 입형 형성이 안 된 종목이거든요. 근데 상장 당시에 고가를 형성을 해주고 쭉 하락했다가 바닥을 잡아주면서 이곳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거래가 터지면 상승을 해왔고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저가를 깼지만 여기 있는 저항으로 거래가 들어와주면서 다시 거래를 강력하게 뚫어주는 모습. 만약에 이곳에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저항이겠죠. 저항이고 이 갭자리도 모두 저항입니다. 곧 저항권에 봉착했다. 하지만 다른 로봇 쪽 테마를 보시게 되면은 뭐 SPG, 유진로봇, 로보티즈 지금 거래가 들어오면서 고개를 들어주고 있거든요. 상승을 해준 다음에 크게 뭐 거래가 들어온 거 없이 반등을 해줬지만 반등을 해준 거 저항 깨지면서 시장보다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요 근래의 모습에서는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강한 힘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서비스 로봇 중에서는 단연 유진 로봇, 로보티즈, 그리고 로보로보, 뭐 스맥 다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해줬던 종목이었죠. 그리고 감속기 쪽에서는 SPG, SB테크 다 엄청나게 하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개별적인 해동 로보틱스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렌시스 우리가 많이 먹었던 종목이죠. 다 역배열 종목이고 두산 로보틱스 차트가 망가지긴 했습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게 되면은 안 무너지고 있어요. 역배열로 진입하긴 했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추세적인 하락 보여주다가 언더슈팅을 해주고 반등을 해주고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간적인 부분을 계속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올라올 수 없는 자리에 올라오게 돼 있고 여기 있는 부분 진성 매물을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고가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차트를 보게 되면은 버럭라인을 이만 깼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를 타다가 오버슈팅을 만든 종목들은 반드시 버럭라인을 깨고 볼배 하단까지 올 수도 있다. 현재 지금 볼배 하단까지는 오지는 않았지만 버럭라인을 깼다가 반등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절대로 깨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서 하락을 해주고 상승을 해주고 시간적인 수렴을 가진 다음에 추세에 대한 부분을 뚫어주는 캔들을 만들어 주면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렴을 하겠죠. 여기서도 볼배 하단을 터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이 차트와 비슷한 걸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여기에서 엄청나게 상승을 만들어 줬는데 반등했다가 이 종목이 아닌 것 같네요. 이게 따라왔던 종목이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JYP였습니다. 죄송합니다. JYP였는데 추세적으로 쭉 오버슈팅을 하다가 RSI 꺾이면서 매도가 나왔는데 반등했던 저점까지 깨면서 버럭라인 깨주고
그리고 볼벤 하단까지 터치를 했어요. 터치한 다음에 여기에서 올라올 수 없는 자리, 요 캔들을 만들어주고 2020년도 7월 달에 이 캔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쭉 상승해주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도 투자를 해놓은 상태고 로봇에 대한 부분에서 광풍이 불었다가 지금 숨죽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항상 1차트든 주차트든 월차트든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대장 종목이니까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많이 개발한다고 알려져 있죠.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로 대장주니까 이쪽으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간적인 조정이나 가격 조정은 필요하다. 다만 월차트를 봤을 때 조정 받을 때 거래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 부분도 없고 이탈에 대한 흔적은 보이지만 아직 로봇에 대한 부분은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히 앞으로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섹터 부분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브리핑을 짧게 마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것들은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나 뭐 KNJ, DI, 아이빔 테크놀로지, 금호전기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테마를 움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특징주 상위 분석 272로 화면을 보게 되면은 충분히 차트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해석이 됩니다. 뭐 그 밖에 뭐가 있을까요? 뭐 제약바이오 종목 끝났을까요? 알테오젠 끝났겠습니까? 저는 아직 안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JYP나 에코프로처럼 추세를 만들면서 오버슈팅을 만든 게 없어요. 이게 오버슈팅이라 보기는 힘들겠죠. 거래가 막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례적인 거래량을 세워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버슈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침체에 대한 부분과 금리 인하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와 연관이 많이 돼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가캔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에이벨 바이오, SK 바이오팜, 삼성바이오 로직스 전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여기 고점을 뚫고 날아가주거나 아니라고 하면은 여기 전고점까지라도 반등을 해주고 내려오거나 이때 변곡을 만들었을 때 저점에 대한 부분 형성이 되는 부분을 잘 관찰을 해봐야겠죠.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변곡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 저가는 반드시 깨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직 완벽하게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고 이 하락에 대한 현재 지금 조정 구간에 대한 추세를 돌려주는 기준봉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다 저항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할 때는 신중하게 보시되 아직 섹터가 죽지는 않았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뭐 양자 컴퓨터였고요. 내일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12월 27일 오늘의 이슈 주도 섹터 주요 테마 코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목 추천이나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를 드리는 방송이 절대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는 코너이기 때문에 뭐 혹시나 보시는 분들 거의 없겠지만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귀엽게 봐주시고 그냥 이런 놈이 이렇게 시장과 차트를 해석해 보는구나 라는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